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수열을 결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수열을 결정하는데 수열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특히 고등교과 과정에서 오직 하나의 수열을 결정하는 거야. 오직 하나.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점화식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점화식이란 말 자체가 정확하게 이웃 하나 항에 대한 관계야.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하고 얘가 3이래. 그리고 n은 자연수 1, 2, 3. 이거 꼭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안 돼. 이런 형태. 만약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2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열이 정의가 되냐를 얘기하는 거야. 수열이 정의가 되느냐. 그러면 공차가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는 아니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첫째 항이 들어가면 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써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수열이 오직 하나 결정이 돼. 이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귀납적 정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 봐봐. an은 4n 더하기 3이야. 자, 얘를 n은 자연수고 수학의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시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나와. 근데 애들이 이거를 잘못 알고 푼다고. 그래서 이제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첫째 항.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 또는 뭐 2항에 갖고 an 더하기 요것처럼 빼기 an은 4.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 귀납적 정의는 암기를 해놔야 돼. 왜냐면 약속이거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점화식은 이제 점화식 얘기를 할 건데 다음과 같이 차가 일정하든지 비가 일정한 등차 수열, 등비 수열만 배웠다고. 그런데 또 다른 점화식에서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어떤 꼴이냐면 이것 빼기 이게 일정한다라는 부분들로 나타낼 수 없고 n에 관한 식, 이거를 이렇게 쓸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두 번째, 얘 나누기 얘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쓸게.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희가 잘 봐야 되거든. 이거를 뭐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모양을 기억해야 돼. 모양을. 이런 꼴. 적어도 이 두 개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도 이거 설명하면서 어떻게 유도했었지? 연쇄소고를 했었지. 연쇄소고는 크게 다 세로로 나열한 다음에 더하거나 또는 곱했지. 맞지? 그러면서 뭐만 알아야 돼? AN만 우리가 만들려고 한 거라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거를 뭐 전문용어로 개차수열이라고도 하는데 용어 정리는 알아두면 좀 편하니까 교과 과정에서 빠졌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잘 봐. 똑같아요. n 대신에 1 대입하고 n 대신에 2 대입하고 n 대신에 3 대입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an이니까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등차 수열 유도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더하면 다 소고가 되고 어디만 남아? 첫 항만 남지. 그래서 첫 항 우변으로 넘길게.
그리고 우리가 수열의 합은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자, 항수가 몇 개지? n-1개지.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니까 1 대입하면 되고 2 대입하면 되고 어디까지? n-1까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조심해야 돼. 이거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개차수열의 공식이라고 외워도 되지만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고 방법을 알아둬야 돼. 그러려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교과서는 이런 거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예를 들어서 4n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리고 첫 항이 나와야 되지. 이게 귀납적 정의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었지. 얘가 5야. 이렇게 됐을 때 A4 이런 걸 물어봐. 그럼 이런 걸 물어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지? 그냥 숫자 대입해갖고 하나하나 찾으면 된다고. 근데 이 숫자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 상당히 불편하겠지. 맞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A3, A4 이런 것들 구하는 거에서 뭐야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숫자가 커지거나 일반화시킬 때 특히 이제 이과 지향하는 애들은 미적분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수열에서 할 얘기들이 얘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연쇄소거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갈게. 자, 이거는 곱하기 형태인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이걸로 나타낼게. n 대신에 1 대입하자. 곱하기야. 당연히 문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도 이 정도 암묵적으로 조금 알아도 맞지? 나누는 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n-1 대입하면 이렇게 됐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곱하면 일부러 이건 다 써볼게. 좌변이 A2부터 AN까지. 그리고 지금 얘는 F1, F2 쭉 해서 Fn-1 우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n-1번째까지 다 약분이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요 놈이 남고 여기서는 요 놈이 남지. 그래서 이게 다야. 이게 다. 이게 정리한 게.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느 문제에 많이 쓰이냐면 지수인 문제. 지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생략을 할게. AN이 어떻게 돼? FN이 2n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지수 1. 곱하기는 지수의 합인인 거니까 2. 어디까지야? n-. 첫째 항은 1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묵혀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일반항이 등차 수열의 합 지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로그로도 나와. 로그로도. 자, 지금 이거 쓰는 게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열이야. 실생활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일반화 시키는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수열이 있는데 4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5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특히 이제 농도 문제, 하노이탑, 뭐 악수 문제, 뭐 부부 나와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있다가 하노이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먼저 쓸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쓰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공비가 P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단서가 있어. 자, P는 1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Q라고 썼어. 그러면 Q가 0이 아니야. 그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잘 봐. 만약에 P가 1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P가 1이야. 등차 수열이지. 맞지? 그럼 뭐 굳이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
등비 수열이야. 그런 게 여기에 나올 필요 없지. 근데 P가 1도 되면 안 되고 0이 되면 안 돼. 그 얘기는 이 점화식은 특별하다야. 다른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야. 등차 수열, 등대 수열 놈도 아닌 거지. 확인할 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점화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점화식은 어떻게 풀 거냐인데, 보통 이제 유도하는 과정은 좀 암기가 들어가, 암기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논리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먼저 보여줄게. 문자로 보면 또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an 플러스 1은 4an 더하기 2 이렇게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게 수열을 오직 하나 결정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숫자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거칠게 얘를 물어봤다고 해보자. A 20. 그럼 노가다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지. 맞지? 어떻게 하든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시간 싸움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암기 형태로 가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법이 암기인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똑같은 수를 채워 넣을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뭘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 맞지?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양변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럼 이 내용이 이 네모를 구하기 전에 설명을 하면 이 덩어리 수열이 어떻게 돼?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4인.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건 등차 등비밖에 없어.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돼. 그럼 결국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AN 들어가고 이 네모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네 네모. 하나 네모 뺐으니까 3네모지. 그럼 3네모가 뭐야? 2란 얘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3분의 1을 더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가 즉시 그냥 나오는 방법은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처음에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써. an 더하기 1이 그러니까 an 더하기 3분의 1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보자. 그럼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게 bn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투입해봐. 어떤 식이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지. 귀납적 정의니까 첫째 항이 어떻게 돼? 여기다 1 대입해야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3분의 2니까 어떻게 돼? 얘지.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여기 초항이 3분의 8이고 공비가 4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럼 B20은 어떻게 구해? 여기 보이지? 그러니까 A20 B20 빼기 3분의 2라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이거지. 노가다로 상당히 힘들다고.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나타내자. 우리는 AN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다시 원상복귀. AN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AN은 일부러 이렇게 나타낸 거야. 뭐 여기에다 4 흡수시킬 필요는 없어. 왜냐면 초항이 쉽게 여기서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이거 가리면 등비수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얘가 어떻게 된다? 공비가 4인 어떤 새로운 수열로 만드는 목적으로 이 똑같은 상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유치하게, 이거 조금 이따가 유도는 하겠지만 유치하게 이 네모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 식이 있잖아. 여기다 1을 빼봐. 1 빼면 어떻게 돼? 3 나오지. 그래서 1층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 빼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만들어주면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뭐 나는 이제 계속 쓰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너희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 보는 애들은 이제 멘붕이라고. 근데 이걸 안 외우면 안 돼. 아까 여기 숫자 키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일반화. 자,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 만드는 값이 뭐라고? 1층 내려갑니다. 여기다
1 빼면 이렇게 되지?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쓸게. 아까 전에 네모로 그냥 똑같이 표현할게. 자, 이거 전개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암기라고 얘기했다 나는. 이렇게 되지? 이게 뭐야? Q래매. 그래서 네모는 P-1분의 Q. 그래서 결과적으로 P가 1이 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말로 써놔야 돼. 너희 이렇게 할게. 첫째 항이 이제 치환 안 해. 계속 치환하면 그거 습관 돼가지고 첫째 항이 A1 더하기 Q 나누기 P-1이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인데 그 등비수열이 어떤 놈이야?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이 덩어리 자체가 등비수열인 거야. 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잖아. 이 덩어리에다가 상수 돼 있고 여기다가 뭘 해준 거야? n 대신에 n 플러스 1 서로 이렇게 대입한 형태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뭐라고? 첫째 항이 공비가 이거인 등비수열.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기억하면 얘가 공비인 거야.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AN은 모양만 봐.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뭐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 없지. 나도 안 외우는데 뭐. 이런 형태가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너희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화는 이렇게 시켜주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어떻게 돼? A1 더하기 3분의 2 3분의 8이고 공비가 치환 안 하고 그냥 하면 4인 등비수열. 주어가 뭐라고? 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거기 써진 대로 가면 아래 거 보지 않고 할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조금 그려봐봐. 이제 여기가 탱크라고 했을 때 이제 120리터가 있어. 그럼 이제 매일 전날에 물에 3분의 1을 하고, 그러면 첫째 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40리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분의 1을 버렸어. 그러면 얼마큼이 남지? 3분의 2가 남어.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어줘? 30리터를 넣어줘. 이게 첫 항이야. 그러면 쭉 가서 이게 첫 번째 날, 그럼 두 번째 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점화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값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n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n번째 날이잖아. n번째 날은 이제 탱크지. 그럼 여기에 n 플러스 1 후에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얼마큼이 남어? 3분의 2 AN이 남고 여기에 세로 30리터를 넣는다며. 이게 n 플러스 1번째 수족관의 양인 거야.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점화식인데 수열을 오직 하나 결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웃하나 항의 관계 첫째 항은 이미 내가 여기다 빌드업 해놨잖아. 80에다가 30을 더한 110이지. 그럼 방금 전에 저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가려봐. 무슨 수열? 등비수열. 가리면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손을 떼면.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공비가 3분의 1 어떤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원래는 네모해갖고 하는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흐리게 하고 얘 1층 내려갑니다. 빼야 돼. 1을 무조건 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는 플러스가 됐는데 이번에는 음수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90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다시 검토해봐봐. 상수항만 봐봐.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60 플러스 90 됐지. 그러니까 두 가지 장치를 걸어 놓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치환하지 말고 하기로 했었잖아. 이 덩어리하고 덩어리가 하나 차이 나지? 맞지? n이고 n 플러스 1. 그러면 이 덩어리라는 애는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여기다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야. 맞지? 이게 첫째 항이 아니라 A1 마이너스 90이 첫째 항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20이지. 그래서 따라서 AN은 마무리까지 합시다.
이게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A5를 구하시오. A5 너희 못 구해. 이 내용에서 한다고 해봐봐. 상당히 불편하지. 이게 훨씬 더 낫지. 왜냐면 지수가 3분의 2의 4제곱이 돼버리거든. 5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제 의도가 노가다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점화식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둬라. 마치 특히 이거는 미적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